안녕하세요. 금일 SOXL 및 엔비디아 주가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는 10월 30일을 기준으로 빨간색 2파 플랫 조정을 마무리 짓고 5파동 임펄스가 진행이 되면서 강한 상승 랠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상승 이후로 2파동 조정을 소파동으로서 마무리 지은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고, 중간에 나왔던 ABC 파동 패턴은 상승 파동 속의 구성 파동이다. 이때 당시에는 3회 3파동 상승 이후에 3회 4파동 종결, 그리고 1, 2, 3, 4, 5파동 패턴으로 3회 5파동 상승으로 고점을 한 번 더 갱신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후로 나오게 되는 조정에 대해서는 4파동 조정이 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최고점의 위치가 중파동 3파인지 빨간색 3파인지는 모르지만 기간 조정 국면으로 돌입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3파 중파동 상승에 대한 중파동 조정 국면이라면 이 자리 빨간색 1과 빨간색 2의 비율을 따라가게 될 것이다. 기간적으로 4월 말까지 복합 조정의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말씀을 드렸고요. 3파가 아직 나온 것이 아니라면 소파동 3파에서 소파동 4파로 진행이 된 이후에 한 번 더 고점을 갱신하면서 1, 2, 3, 4, 5파동 패턴으로 빨간색 3을 4월 중순 및 4월 말에 한 번 더 고점을 갱신하면서 달성하게 될 것이다. 이후로 빨간색 3, 4, 5의 형식으로 가거나 3, 4, 5의 형식으로 가더라도 1200불은 공통 상승 구간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관건은 4파의 기간적인 비율입니다. 3파가 이제 막 나온 것으로 간주되는 이 시점에 4파의 모양을 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 1과 2의 비율을 놓고 보면 여전히 중파동 4파가 확인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2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즉, 지금 구간은 집중하는 구간이 아니다. 저점 평단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애초에 기간적인 부분을 상정해서 심리적으로 준비를 하시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엔비디아 매매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한다라면 지금 위치도 여전히 소파동 사파의 비율이 남아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한 자리에서 결정할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여기가 1, 여기가 2라고 한다면 동일하게 1과 2의 비율도 2, 3주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3파가 나온 것으로 간주가 되었던 시점에 첫 번째 조정이 나오더라도 반등 B파 이후에 C 하락으로 떨어질 수 있고, 그리고 이러한 ABC가 다시 한번 A를 만들고 또 반등을 줬다가 다시 Y파 및 C 하락으로 떨어지는 WX Y파 파동 패턴으로 빨간색 4파를 만드는 패턴까지 경우의 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러한 단기 무빙에 대해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는 구간이다. 기간적인 부분을 충분히 기다리셔야 하고 그 기간은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4월까지 엔비디아에 대한 어떤 매수 및 매도에 대한 부분을 보류하는 것이 낫다. 그래서 SOXL이 상승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엔비디아의 영향력을 벗어나야 한다. 엔비디아의 도미넌스가 낮아지면서 저평가되어 있던 종목들이 가격을 상승시키면서 상향 평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엔비디아는 이것이 조정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횡보 및 기간 조정의 국면에 돌입을 하는 것이다. 여전히 4파가 소파동으로서 진행이 될 것인지 중파동으로서 진행이 될 것인지 이 부분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1, 2, 3에서 4의 조정이 이런 식으로는 진행되지 않는다. 1파와 2파의 가격 조정의 비율 또는 전체 파동의 비율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강한 이런 조정보다는 적당한 선에서 조정을 횡보 조정의 형태로 주다가 한 번 더 올릴 것이다라고 보는 이 관점에 대해서 여전히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조정이 작게 온다라고 이 말씀드리는 이 표현조차도
실제로는 최고점을 기준으로 보면 조정폭은 15%, 20%까지는 나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엔비디아의 상승은 지금 144% 단기 상승이 진행이 된 종목입니다. 제가 조금 빠진다 이 표현은 실제로는 조금 빠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 20%나 15%의 이런 하락, 지금 엔비디아는 고점 대비 10%의 하락이 진행이 되었고 단 한 번도 최고점에서 매수를 종용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이런 위치에서 추가 상승 파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왔죠. 자, 20%에서 20%. 사실은 이 조정폭이 저는 어느 정도 좀 제한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가격이 좋은 매수의 자리냐? 그렇지는 않다. 모양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텀을 더 두는 것이 중요한데 결국에 SOXL의 모든 카운팅에 대한 판단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엔비디아와 마찬가지로 충분한 기간적인 비율을 고려를 하셔야 되는 것이다. 적어도 이 정도의 비율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으로서 제가 SOXL의 카운팅으로 1, 2, 3, 4, 5에서 이 자리는 일단 단기 소파동 상승이 모두 종결된 것으로 보여진다. 물론 더 갈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SOXL의 조정이 첫 번째 제가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1, 2, 3, 4, 5에서 ABC가 처음에 나왔죠. 바로 여기 반등이 진행된 이후에 47불을 깨면서 C 하락 진행. 47불을 깨니까 양봉 캔들을 이탈하면서 한파동에 추가 하락이 진행이 되었다. 그러나 조정 파동의 형태는 ABC, 즉 첫 번째 ABC가 나왔을 때 이것 자체가 하나의 구성 파동, 첫 번째 1파가 되면서 반등 B파, 즉 여기는 W, X 또 떨어지면서 Y, A, B, C로 종결이 되거나 W, X, Y, X, Z로 종결이 된다. 이 부분이 바로 SOXL 날 차트 카운팅 상으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세 파동 아니면 다섯 파동. 조정은 대부분 다섯 파동이 나오면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매매 자체에서 전체 파동의 형식을 고려할 때는요. 이것 자체가 다시 A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엔비디아의 수렴 조정, 이 기간적인 부분, 엔비디아가 확실하게 조정이 마무리된 것을 보면 SOXL도 조정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아직 엔비디아는 여기까지밖에 빠지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SOXL은 엔비디아의 영향력을 벗어나야 합니다. 엔비디아의 도미넌스가 낮아져야 한다. 다른 개별주들이 상승하면서 엔비디아는 수렴 국면으로 돌입을 하고 개별주 상승들이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 시장은 엔비디아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것입니다. 지금 구간은 5파동 상승에 대한 WX, Y에서 여기서 양봉으로 반등을 줬지만 지금 한 파동 더 빠졌죠. 자, 여기서부터는 한 번에 반등 파라도 나오는 자리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 만약에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진행해서 지금 마이너스 상태다. 그러면 지금은 그냥 들고 가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전체 카운팅 형식을 보시면요. 선도세 경우로 말씀을 드렸죠. 날 차트, SOXL 날 차트입니다. 2023년은 긴 쐐기형의 형태로 상승이 진행이 되었고 10월 말까지 WX, YX, Z파 파동 패턴으로 10월 30일을 기준으로 대상승이 진행이 되었다. 1파에서 선도 쐐기형이 나오면 이후 진행되는 3파 상승은 크게 나간다. 지금은 3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3이 나온 것이라면 4 이후에 5를 주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엔비디아는 3파 값이 나왔을 수 있지만 SOXL은 3파 값이 나온 것이 아니다. 3은 저 위에 있습니다. 3까지 다시 연장 파동의 형태로 또는 1, 2를 주더라도 3, 4, 5로 3을 길게 주는 패턴입니다. 이 자리가 3파가 나온 것이라면요. 조금만 더 내려와도 4파가
1파의 고점과 겹치게 되면서 1, 4파 중첩에 걸립니다. 그러면 이 미국 주식의 상승을 애초에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체적인 부분을 고려할 때 연말까지 대상승장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변함이 없는데, 여기서 3파 이후에 4파 조정으로 1파의 고점을 침범하는 순간 시장의 상승은 완전히 끝난 것이다. 따라서 이 자리에는 3파가 아니다, 3파는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25년까지 이어지는 중장기 대파동 상승 사이클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구간은 어느 시점부터 진행된 상승 파동에 대한 조정 파동인가? 여기가 표기드렸던 1, 2, 3, 4, 5인데 전체 카운팅 상으로 볼 때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자리 소파동 임펄스는 맞지만 실제로 이런 자리 규칙 지점을 깬다라고 해서 상승이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은 첫 번째 다이버전스가 걸린 이 기간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이 다이버전스의 각인을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4월이 지나야 된다. 지금 엔비디아의 카운팅도 이 4월까지는 수렴 국면으로 돌입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이 다이버전스가 반드시 해당 기간 동안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에 떨어져 봤자 이 다이버전스를 기간적인 부분을 남기고 있고, 실제로 이 떨어지는 구간에는 또 상승 다이버전스가 누적됩니다. 주가의 추이들을 보시면 한 번에 떨어지지 않죠. 1에서 2까지도 한 번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반등을 준다. 주가의 상승은 항상 5파동, 조정은 ABC 또는 WXY, XZ, 가끔씩 중간중간 삼각수렴이 나오죠. 이 자리에서 1, ABC, 기존의 이 자리에서 상승을 말씀을 드릴 때 이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5파동의 모양이 미심쩍다. 왜냐하면 여기서 하나, 둘, 셋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는 제가 경향성으로 봐야 된다. 분봉상, 시간봉상의 어떤 규칙들을 모두 껴맞추는 것이 아니라 익스펜디드 플랫의 모양이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는 매수 자리다. 그러나 이 자리는 실제로 1, 2, 3, 4, 5가 모두 나오지는 않았죠. 그래서 이때 말씀드렸던 경우의 수로서 1, 2, 3, 4, 5에서 5를 절단을 주고 2파 조정을 준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또 ABC, ABC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쐐기형도 나오지 않고 차트의 형태가 상당히 지저분하다. 왜냐하면 오파동이 깔끔하게 나오지 않고 단기적인 반등 타점을 잡을 수는 있는데, 이 전체를 합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 2, 3, 4, 5를 줄 수가 없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서 1, 2를 줘봅시다. 그럼 이 자리가 3이라고 했을 때 이미 1, 4파 중첩에 걸려서 탈락입니다. 다시 추세선을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확산, 익스펜딩, 리딩 다이아고날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자리가 지금 계속해서 겹친다라는 것 자체가,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때 우리 임펄스 오파동이나 상승이 나간 다음에 또 내려가고 또 올라가고 또 겹치고, 이런 변곡들이 자꾸 직전 파동들과 겹칠 때는 항상 제가 뭐를 상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삼각수렴을 상정해야 한다. 또는 다이아고널 패턴을 상정해야 한다. 이런 자리도 이런 식의 모양이 나오면서 겹치는 경향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정석적인 임펄스라고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다이아고널이었고 쐐기형의 끝에서 복합 조정이 진행이 되었는데, 이 조정, 즉 이파동 조정 이후에는 강한 상승이 나온다. 그래서 강한 상승이 나왔죠. 지금 구간은 계속해서 숙제로 남아있던 5파동을 부여하는 것이 깔끔하지가 않다. 그래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선도수의 경 1파에 대한
중파동 리딩 다이아고날 이후에 나타나는 소파동 1파 리딩 다이아고날. 이것이 억지로 좀 보여줄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알트코인에서 이런 모습을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수익코인이라는 코인인데 수익코인 같은 경우에는 2023년 연말에 제가 이 자리에서 5파동 선도세기형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쐐기형 이탈해서 ABC 캐치하면서 2파동 위치에서 3파 상승 예고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수익코인 이 종목은 2파동 위치에서부터 230% 정도 상승이 나왔고 조정이 진행이 되었는데 이 자리 조정의 패턴도 결국에는 또다시 쐐기형을 만들면서 최근 구간에서 제가 수익코인 같은 경우에는 중파동 1파에서 리딩 다이아고날, 소파동 1파로 리딩 다이아고날, 그래서 리딩의 리딩으로 설명을 지금 드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여기까지 1, 리딩, ABC, 2, 3, 4, 5로 만들면 여기가 검정색 1이 되는 것이고요. 2가 되면서 3을 연장 파동의 형식으로 3을 길게 주는 것이다. 쐐기형에 대한 모습을 한 번 더 찾아보시면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2022년 9월 쐐기형 말씀드리면서 도미넌스 대상승과 비트코인의 강한 상승이 나오게 될 것임을 말씀을 드렸었고, 이때 당시에 도미넌스 조정이 나왔던 이 위치 그리고 양봉이 시작되는 이 구간에서 이 자리 선도 쐐기형이다. 도미넌스가 1파에서 선도 쐐기형이 나온 다음에 상승이 진행된 이 크기를 보시면 강하게 상승이 지금 진행이 되어 오고 있죠. 약 2년째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도미넌스의 상승을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은 쭉 내려와서 3파 하락 내리꽂고요. 복합 조정으로 반등파 이후에 재차 떨어지는 이후 다시 반등해서 1, 2, 3에서 선도 쐐기형 모양 나오고 반등파 나갔기 때문에 전체 조정 파동의 마무리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제 비트코인 카운팅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선도 쐐기형 이후 대상승을 예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실제로 수익 코인도 이 리딩의 리딩이 중복해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양봉 캔들의 추세가 지금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비교적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자리 돌파되면 리딩 3, 4, 5로 나가는 종목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변질은 이제 나쁜 뜻은 아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실제로 보고 있는 경우의 수 중 하나. 왜냐면 이 자리 5파동이 깔끔하지가 않다. 계속 다 겹치거든요, 지금. 여기서부터 1, 2, 3을 주려고 해도 그러면 이 앞전 파동이 5파동이 나오지 않고 앞에다가 5파동을 주면 여기서 1, 2, 3, 4, 5에서 끊기죠. 그럼 다시 1, 2, 3, 4, 5, ABC 찍고 3, 4, 5를 만들면서 1, 2, 3, 1, 2, 3이 되는 겁니다. 1, 2, 3, 1, 2, 3, 4, 5 이런 식으로 가는 형식 두 가지가 존재한다. 그래서 실제로 SOXL이 이 자리가 선도세기형이라면 지금 제가 이 자리는 WXYXZ로 설명드렸죠. 일단 기술적 반등은 나가는 자리다 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5파동 이후에는 3파동의 반등 파동이 나간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여기서부터 반등 파동 나간 이후에 첫 번째 SOXL은 지금 자리가 바닥이다. 두 번째, 이것 자체가 구성파동이라면 반등 이후에 다시 한번 떨어지면서 크게 ABC를 만든다. 이 경우에는 4월 20일까지 반등 이후에 재차 하락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기간적인 비율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크게 ABC로 빠진다라고 할 때 1, 2, 3, 4, 5 ABC 1, 2, 3, 4, 5로 진행이 되면서 선도 쐐기형에 대한 ABC 조정 마무리 이후 3파 대상승으로 연결이 되는 시장의 패턴을 고려할 수가 있고,
제가 100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100불은 제가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간을 이제 상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SOXL은 최종 2025년까지 중장기 우상향으로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마무리를 짓고 올라가면서 강하게 고점 돌파까지 이어지느냐, 아니면 반등 이후에 재차 하락하면서 익스펜딩 다이아고널 이후 ABC를 주느냐, 이것이 지금 구간에서 제가 지금 중요하게 보고 있는 패턴입니다. 이 경우에는 선도 세기형이 중복으로 반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강한 3파 상승이 나오게 될 것이고 3회 3회 3파 상승으로 진행이 되게 된다. 이거는 하나의 경우의 수입니다. 그냥 패턴을 유추해 보는 것이고 이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을 왜 이런 패턴을 염두에 두는 것인지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오파동의 형태가 깔끔하게 나오지 않는 것이 지금 숙제고 문제입니다. 과거 구간에서는 제가 이것이 소파동인지 중파동인지 모른다. 그런 것들을 항상 숙제로 남기는 부분들이 있죠. 지금 자리는 오파동이 나오지 않는 것이 숙제입니다. 네, 그래서 매매 주기를 길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하락을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예, 이후로는 개별주 영상들 업로드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